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이란 것도 때로는 진실과는 아주 먼 곳에 있기도 하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 여인을 둘러싼 소문은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정작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의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자락에 기대어 자리 잡은 그 마을은 20집 남짓한 가구가 모여 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는 소백 산맥의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졸졸 흘렀습니다. 봄이면 개울가에 진달래가 피어났고 여름이면 버들가지가 물결에 흔들렸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였고 겨울이면 눈 덮인 산이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기르며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그 우물은 마을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름 가뭄에도 겨울 혹한에도 늘 맑은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물을 마을의 생명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물가의 넓은 평상에는 늘 누군가 앉아 쉬고 있었고 그곳에서 마을의 모든 소식이 오갔습니다. 누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 누구네 집 곡식 농사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 이웃 마을의 혼담 소식까지 모든 것이 그 우물가에서 시작되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대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난 좁은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야 했지요. 집 주위로는 대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바람이 불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 초록빛 그림자들이 땅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집에는 춘섬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춘섬은 28배 나이에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남편 이진사는 양반 가문의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비록 적자는 아니었지만 총명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셈에도 밝았습니다. 정식 과거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재능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춘섬과 이진사는 춘섬이 21살 되던 해에 혼인했습니다. 춘섬의 아버지는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양반과 상민의 혼인이었지만 이진사가 서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혼인 후 처음 몇 년은 행복했습니다. 이진사는 가까운 장터를 오가며 곡식과 포목을 사고 팔았습니다.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춘섬은 집안일을 돌보고 작은 밭을 가꾸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진사는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춘섬에게 들려주었고 춘섬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장사를 하러 한양에 갔다가 병을 얻어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춘섬이 28살 되던 해 늦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이진사는 한양에 큰 장이 선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거래를 성사시키면 미천을 더 불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춘섬은 남편을 배웅하며 건강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진사는 웃으며 한 달이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춘섬은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장터에 갔던 상인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진사가 한양에서 열병을 앓다가 객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한양의 공동묘지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춘섬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며칠을 알아누웠다가 겨우 일어났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춘섬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7년의 혼인 생활 동안 아이가 없다는 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춘섬 스스로가 미안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우리 둘이서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춘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친정은 멀리 전라도에 있어 오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요. 남편이 죽은 후 춘섬은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곳이었고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루의 기둥에는 남편이 칼로 새긴 작은 흠집이 있었고 부엌의 아궁이 옆에는 남편이 만들어준 선반이 있었습니다. 뒷마당의 감나무도 남편이 심은 것이었습니다. 춘섬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묘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죽기 3년 전에 돌아가셨고 남편의 형은 그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춘섬은 명절마다 그 묘를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그렇게 춘섬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춘섬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마을의 박씨 할머니는 춘섬에게 자주 밑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하며 김치며 장아찌를 내밀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밭일을 함께 하자며 춘섬을 불렀습니다. 마을 총각들은 춘섬의 집 지붕을 고쳐주기도 하고 장작을 패서 쌓아주기도 했습니다. 밭일을 거들어주기도 하고 명절이면 떡을 나눠주기도 했지요. 추석이면 송편을, 설날이면 떡국을, 단오면 쑥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춘섬의 집 앞에는 늘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배추 몇 포기, 때로는 무 한 광주리, 때로는 햅쌀 한 되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섬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공손히 사양하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괜찮습니다. 춘섬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져다 준 음식은 다음 날이면 다른 음식을 만들어 되돌려 보냈습니다. 밭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에게는 차를 대접하고 일이 끝나면 자신이 만든 음식을 꼭 챙겨 보냈습니다. 지붕을 고쳐준 총각들에게는 손수 지은 버선을 선물했습니다. 사람들은 춘섬의 이런 태도를 처음에는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저렇게 당당한 것이 기특하구만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들은 춘섬이 도움을 거부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호의로 해주는 건데 저렇게 되돌려주니 뭔가 기분이 이상해.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춘섬은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춘섬의 바느질 솜씨는 마을에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온 옷은 바느질땀이 고르고 정교했습니다. 색깔 맞춤도 뛰어나서 옷의 조화가 아름다웠습니다. 자수 솜씨도 훌륭해서 혼례복이나 명절 옷에 술을 놓아달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솜씨가 좋아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웃 마을에서도 일감을 맡겨왔지요. 처음에는 일감이 넉넉했습니다. 춘섬은 성실했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어기는 법이 없었고 일의 질도 늘 훌륭했습니다. 품값도 적당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춘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등잔불을 켜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춘섬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아침을 짓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면 밭으로 나갑니다. 집 뒤편의 작은 밭에는 배추, 무, 상추, 고추 같은 채소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춘섬은 정성껏 밭을 가꾸었습니다. 풀을 뽑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았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는 다시 밭에 나가 저녁 식사에 쓸 채소를 따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바느질 일을 시작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바늘을 들고 있는 춘섬의 모습은 고요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드나들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깨트렸습니다. 춘섬은 때로 바느질을 하다가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대나무 숲을 비추면 그림자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춘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춘섬의 삶은 규칙적이고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춘섬의 존재를 잊어갔습니다. 우물가에서 춘섬의 이야기가 나오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춘섬은 그저 마을 끝자락에 사는 과부, 바느질을 잘하는 여인, 그 정도로만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초여름의 일이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 중 하나인 동파리가 늦은 밤 이웃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친구의 혼례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술을 좀 마신 탓에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마을의 한 젊은이가 밤길을 걷다가 춘섬의 집에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파리는 대나무 숲 옆을 지나다가 문득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파리는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춘섬의 집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파리가 우물가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환청까지 들어? 누군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춘섬 씨가 남자를 들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춘섬은 낮에도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데 밤에 남자를 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춘섬이 얼마나 조용히 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행사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장터에 갈 때도 혼자 조용히 다녀왔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때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춘섬이 밤에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보름쯤 지난 후 이번에는 마을의 다른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댁 오키가 밤중에 친정에서 돌아오다가 춘섬의 집 근처를 지났는데 분명히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오키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밤중에 춘섬의 집 앞을 지나다가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남자의 기침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이야기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증언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없는 곳에 불이 날까? 누군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춘섬을 마주치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춘섬이 물동이를 이고 다가오면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춘섬이 지나간 후에야 다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춘섬은 그런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인사를 해도 대답이 성에 없었습니다. 춘섬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춘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해명을 하지도 않았고 항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물을 깃고 밭을 가꾸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의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밤중에 남자가 춘섬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씨 할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다가 봤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춘섬의 집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3명은 되는 것 같던데. 이번에는 마을의 중년 남자 김씨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춘섬의 집 쪽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남자들을 집에 들인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윤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부가 재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였는데 하물며 여러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경악은 컸습니다. 더욱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라니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런 여자가 우리 마을에 있다니.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 남정네들이 홀리는 게 아닌가.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춘섬에 대한 동정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를 비난과 혐오가 채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춘섬을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내보내야 해. 이런 여자를 두면 마을 전체가 욕을 먹어.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특히 젊은 아낙네들은 자신의 남편들이 춘섬에게 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나쁜 것을 배울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이장은 신중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일로 사람을 내칠 수는 없소.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까. 이장은 60이 넘은 노인으로 마을을 오랫동안 이끌어온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지 않소. 소문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이장의 말에 몇몇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장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일 수 있을까? 이장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춘섬의 집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을의 몇몇 젊은이들이 춘섬의 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동파리와 그의 친구 몇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하자. 그들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망설이지만 자신들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명분이었지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럽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만약 춘섬이 눈치채면 증거를 못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대나무 숲 사이에 숨어서 춘섬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대나무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여름밤의 풀벌레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모기들이 달라붙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지만 참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춘섬의 집에서 희미한 등잔불이 켜졌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춘섬이 저녁 일과를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긴장했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소. 하늘이 맑고 바람도 선선했지.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편안한 어조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동파리는 친구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봤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지. 농사일하기 좋은 날씨였어.
하늘이 도와주니 올해는 풍년이 들겠구만. 이 목소리는 첫 번째 목소리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습니다. 연륜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들 건강해 보이더군. 그게 다행이야. 이 목소리는 우렁차고 힘이 있었습니다. 세 목소리는 각기 달랐지만 모두 남자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춘섬의 집 안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정말로 세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해가 지기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춘섬의 집에 누가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춘섬 혼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혼자 밭에서 돌아오는 것을 봤을 뿐입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 틈으로도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보였지만 사람의 형체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젊은이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사람의 목소리인데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다니. 젊은이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귀신이라도 되는 건가?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이들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더욱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뛰어왔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전체가 이 이야기로 술렁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직접 목격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밭에서, 길에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정말 세 명의 목소리를 들었대. 그런데 사람은 안 보였다잖아. 그럼 정말 귀신인가? 사람들은 춘섬이 요물을 불러들인다고 또는 귀신과 교통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공포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춘섬이 무당이 아니냐는 말도 했습니다. 저 여자가 구슬하는 게 아닐까? 밤마다 귀신을 부르는 거야.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춘섬이 무속인이 아니냐는 추측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여자 늘 혼자 중얼거리며 다니지 않았나? 그러고 보니 눈빛도 좀 이상했어.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했던 춘섬의 행동들이 모두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춘섬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쳐도 그저 조용히 물을 길어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춘섬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채우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는지 사람들은 춘섬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근처에 가지 마.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저 집 앞은 지나가지도 마. 사람들은 대나무 숲 근처를 피해 다녔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춘섬의 집 근처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느질 일감도 뚝 끊겼습니다. 그 여자한테 옷을 맡겼다간 무슨 저주라도 받을 것 같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맡긴 일감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춘섬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졌습니다. 춘섬의 삶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섬이 장에 가는 날도 피했습니다. 같은 우물을 쓰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춘섬이 물을 기르면 다음 사람은 한참을 기다렸다가 왔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춘섬을 피했습니다. 춘섬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릴 무렵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뭇잎들이 모두 떨어지고 세상은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춘섬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한 아이가 우연히 춘섬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기침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심한 기침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춘섬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우리가 왜 저 여자를 돌봐야 하지? 저 여자가 아프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마을에서 배척당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춘섬을 도우려 하면 너도 저 여자 편이냐? 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춘섬의 집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연기도 나지 않고 사람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춘섬의 집 앞에 쌓인 눈에는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며칠째 아무도 그 집을 드나들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대문 앞에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장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꿈에서 춘섬이 나타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아무리 소문이 있다 해도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모른 척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장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춘섬이 정말 나쁜 사람이든 아니든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장은 마을의 몇몇 어른들과 함께 춘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 쌓인 길을 걸어갔습니다. 대나무 숲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조차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이장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다른 어른들도 침묵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춘섬 씨, 계십니까? 이장이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렸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장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함을 깼습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눈이 쌓인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눈이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온기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른들도 숨을 죽이고 뒤를 따랐습니다. 방문을 열자 춘섬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장이 다가가 춘섬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춘섬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며칠은 된 듯 했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어른들은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3개의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인형들은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어른이 조심스럽게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놀라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얼굴에 이목구비가 세밀하게 새겨져 있었고 옷의 주름까지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세 인형은 각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는 젊은 남자, 하나는 노인,
하나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장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춘섬의 정성스러운 필체였습니다.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 저는 이제 곧 남편 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추운 날씨에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곧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마을 사람들께 오해를 풀고 싶어 이 글을 남깁니다. 사람들이 제 집에서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수군거린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밭에서, 길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를 피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지으면 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적막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이면 남편의 목소리가 그리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나눴던 대화, 남편의 웃음소리, 남편이 책을 읽어주던 목소리. 남편은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이면 등잔불을 켜고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면 위로해주는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 인형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을 움직이고 싶어서였습니다. 밤의 적막함을 견디기 위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나무를 깎으면서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인형의 마음을 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형은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을 걸려 완성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기억하며 조금씩 깎아 나갔습니다. 눈썹의 모양, 코의 곡선, 입가의 미소.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완성된 인형을 보니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인형은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제게 친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서자의 며느리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인형은 남편의 형님이었습니다. 형님도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남편이 장사를 떠났을 때 혹시 제가 불편할까봐 자주 들러주셨습니다. 동생 혼자 두고 걱정이다며 장작을 패주시고 지붕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들입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친정을 그리워할 때마다 위로해 주셨고 먼 길을 와서 고생이 많다. 여기도 내 집이니 편히 지내거라. 시아버님의 따뜻한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형님은 남편이 장사를 떠났을 때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우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동생을 지키마. 형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매일같이 들러 안부를 물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모두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이 죽기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은 그보다 더 일찍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떠나실 때마다 제 마음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이 인형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의 인형에게는 하루 일과를 들려주었고 오늘은 밭에 배추를 심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일이 잘 되었어요.
마치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인형에게는 농사일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며 올해는 언제 모를 내는 것이 좋을까요? 날씨가 아직 쌀쌀한데요. 시아버님은 농사에 밝으셨습니다. 그분의 조언대로 하면 늘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형님의 인형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대요. 좋은 분들이면 좋겠어요. 형님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장터의 소식, 이웃의 소문을 재미있게 들으셨습니다. 물론 제 혼자서 3가지 목소리를 내며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남편은 낮고 침착한 목소리를 가지셨고, 그래, 잘했어. 당신은 늘 부지런하니까.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조금 더 높은 목소리를 가지셨으며,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모를 내거라. 서두르면 안 된다. 시아버님의 목소리로 제 자신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형님은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셨습니다. 하하, 그거 재미있는 소식이구나. 마을이 활기차니 좋은 일이지. 형님의 밝은 목소리를 따라하며 웃음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밤의 적막함이 저를 삼킬 것 같을 때 그분들의 목소리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외로움에 눈물이 날 때 그분들과의 대화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을 때 이 인형들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과부가 밤마다 인형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사람들은 더욱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미친 여자구나. 정신이 나갔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라리 나쁜 여자로 오해받는 것이 미친 여자로 여겨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나쁜 여자는 비난받지만 미친 여자는 가여워 보입니다. 저는 동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받는 것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이제 저도 그분들 곁으로 갑니다. 곧 남편을 만날 것입니다. 시아버님도 형님도 만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새 인형은 부디 저와 함께 묻어주십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 인형들은 제 외로움을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부디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께 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소문을 믿었을 뿐입니다. 저도 그분들의 입장이었다면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진실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진실을 알아보려 노력해 주십시오. 소문에 귀 기울이기 전에 그 사람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보이는 것 너머를 보려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마을에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춘썸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이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함께 있던 어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어른은 벽에 기대어 어깨를 떨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장은 조심스럽게 3개의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형들은 놀라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나무결을 따라 정성스럽게 깎아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톱으로 세밀하게 다듬은 자국도 보였습니다. 인형의 눈에는 생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춘섬이 얼마나 많은 밤을 이 인형들을 깎으며 보냈을까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칼을 대었을 것입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깎았을 것입니다. 그리운 사람들의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 얼마나 외로웠으면 나무 인형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을까요? 이장은 춘섬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쓸쓸함이 그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었더라면, 한 어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었더라면, 또 다른 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외롭게 죽지 않았을 것을. 모두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에야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춘섬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묵묵히 할 일을 했습니다. 입관을 할 때 이장은 춘섬의 손에 3개의 인형을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분들과 함께 가시오. 저승에서는 외롭지 마시오. 이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른 이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의 인형도 그녀의 소원대로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관 속에서 춘섬은 3개의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것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땅을 파는 동안에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을 내릴 때도 흙을 덮을 때도 사람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마을 사람들은 춘섬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던 중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춘섬이 밤마다 쓴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남편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시아버님이라면 뭐라 하셨을까요? 형님이 계셨다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바느질로 만든 옷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옷들이었습니다. 춘섬은 그 옷들을 버리지 않고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찾아가겠지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옷들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춘섬이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소문만 믿고 진실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한 번만 물어봤어도 사람들은 자책했습니다. 춘섬에게 직접 물었다면 진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믿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의 외로움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던 것을 춘섬이 도움의 손길을 원했을 때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걸려 할 때 사람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려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의 수군거림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춘섬의 이야기를 할 때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춘섬을 언급하면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을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홀로 사는 이웃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을의 박씨 할머니는 홀로 사는 과부 윤 씨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밥은 먹었나? 아픈 데는 없나?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물음이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젊은 총각들은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돌아가며 방문했습니다.
장작을 패주고 지붕을 고쳐주고 무거운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보았습니다. 소문보다는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먼저 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봤나? 확실한 것인가? 소문을 퍼뜨리기 전에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의 규칙도 바뀌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춘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문의 위험성에 대해, 진실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외로운 이웃을 돌보는 것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자라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섬의 집터에는 대나무가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집은 무너졌지만 대나무는 계속 자랐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높이, 더 빽빽하게 자랐습니다. 그 숲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면 대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살랑살랑 대나무들이 내는 소리는 다양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여러 사람이 속삭이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춘섬이 그리워하던 사람들의 목소리 같아. 누군가 말했습니다. 행복한 대화 소리 같아. 다른 이가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춘섬이 그리워하던 사람들과 이제는 진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춘섬이 이제는 외롭지 않기를,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봄이면 사람들은 춘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진달래를 꺾어다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춘섬 씨, 편히 쉬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추석이면 송편을, 설날이면 떡국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생전에 제대로 나눠주지 못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춘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문을 함부로 믿지 마라. 외로운 이웃을 돌보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대나무 숲에 서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도 소문만 믿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길에서 마주친 사람의 표정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 몇 장으로 그 사람의 삶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얼마나 자주 소문에 귀 기울이면서도 진실은 외면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쉽게 믿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퍼뜨립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은 왜곡되고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춘섬의 외로움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춘섬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민폐가 될까봐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 이해받고 싶지만 이해받을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한 사람들. 다만 그녀는 그 외로움을 혼자 감당했을 뿐입니다. 나무 인형과 대화를 나누면서 춘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녀의 외로움을 경험해보지 않고서 그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밤은 깊어갑니다.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창밖을 보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그것은 바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웃 중에도 혼자 외로움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옆집에 사는 사람, 직장 동료, 학교 친구, 가족 중에도 외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은 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일 뿐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십시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을. 사람은 복잡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웃고 있어도 슬플 수 있고 강해 보여도 약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더 깊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귓가에 춘섬의 이야기가 머물렀으면 합니다. 그저 한 편의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춘섬 같은 외로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소문만 믿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십시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붑니다. 사각사각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춘섬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그리워하던 사람들의 목소리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외롭다고 이해해달라고 보아달라고 외치는 소리.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십시오. 나도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이것이 춘섬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소문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외로운 사람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춘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 들은 이 이야기를. 그리고 조금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진실을 향해. 조금 더 서로를 향해. 그것이 춘섬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추도입니다. 안녕히 춘섬.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을.